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지프에서 새롭게 선보인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모델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프 수원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빠르게 살펴보시죠. 네, 본격적인 차량 리뷰에 앞서서 저희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이 지프 수원 전시장에 이강산 주임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짤막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프 수원전시장 이강산 주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리뷰를 앞두고 있는 이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모델 어떤 차량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랜드 체로키 L은 대형 패밀리 SUV로서 공간성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어떤 특별한 혜택 같은 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트렁크 같은 경우 넉넉히 채워드리도록 하고요. 공식 프로모션 서비스 이외에 전국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모델은 3열차고요 6인승과 7인승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됐습니다. 크기로 따지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GLS 정도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장은 GLS와 거의 똑같죠. 5220이고요 휠베이스는 3090으로 GLS에 비해서는 약 45mm 정도가 짧습니다. 디자인은 이 웅장함을 바탕으로 반듯한 직선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포멀한 도심의 느낌과 오프로드의 강인한 느낌이 적절히 잘 조화가 된 모습입니다. 후면부 디자인을 보면 지프의 감성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측면부 실루엣과 전면부의 세븐슬롯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걸 보면 또 지프의 감성이 잘 녹아있죠. 디자인을 쭉 살펴보면 도심형 SUV 같은 느낌이 잘 들다가도 이 휠하우스의 엄청난 공간을 보면 어떤 지형이든 잘 뚫고 지나갈 것 같은 오프로드의 감성이 잘 녹아있습니다. 참고로 휠 타이어는 트림에 따라서 20인치 그리고 21인치 휠 타이어가 기본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모델은 테일게이트가 전동으로 열립니다. 기본 트렁크 용량은 490L고 모든 시트 등받이를 접었을 때 트렁크 용량은 최대 2390L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열 시트와 3열 시트 등받이는 모두 이쪽에 마련되어 있는 버튼으로 눌러서 접을 수가 있고, 3열 시트 등받이는 전동식 폴딩 시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SUV 차량들은 이 트렁크 쪽에서 시트를 접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3열 시트의 등받이를 가장 많이 접고 펼 거기 때문에 이 3열 좌석만 전동으로 적용이 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시트 등받이를 접었을 때는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게 유지가 되고, 지금 보고 계신 6인승 모델의 경우 2열 좌석의 센터 터널이 좀 높게 올라와 있는데, 이건 평탄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역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GLS처럼 이 트렁크 쪽에서 차고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이 테일게이트를 닫는 버튼도 이 테일게이트에 적용되어 있지 않고 이 시트 폴딩 버튼 맞은편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3열 좌석부터 앉아보겠습니다. 일단 좌석은 두 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 시트 포지션이 안쪽으로 좀 몰리고 위로 솟아있기 때문에 아주 넉넉한 공간이 제공되진 않습니다만, 성인 남성이 앉아있기에도 크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숫자로 비교를 하자면 2열 시트에 비해서는 헤드룸은 약 6cm 그리고 길이는 약 20cm 정도 손해를 봤는데, 일단 시트의 쿠션감도 적당히 탄탄해서 좋고 넓은 면적의 창문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장거리 주행만 아니라면 성인 남성이 앉아있기에도 크게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공간감이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바닥이 좀 높게 올라와 있고 이 등받이는 리클라이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력이 딸리는 저는 약 1시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3열 좌석에는 C필러 쪽에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컵홀더와 두 개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USB 포트는 C타입과 일반 타입이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좌석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2열 좌석은 확실히 넓고 좋습니다. 지금 리뷰하고 있는 이 서밋 리저브 모델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2열 좌석은 두 개의 독립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이 트림인 오버랜드 트림은 3개의 좌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벤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감은 체감상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의 2열 좌석에 앉았을 때와 좀 비슷한 정도의 느낌이 들고, 키가 얼마나 크시건 간에 공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실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시트에는 착자감이 좋긴 합니다만 이 지상고를 높인 만큼 바닥의 높이가 좀 높이 올라와 있어서
성인의 경우라면 허벅지 지지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는데 평소에 비해서는 이 시트 포지션을 조금 높게 설정하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트는 수동으로 앞뒤 슬라이딩이 가능하고 수동식 선블라인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암레스트에는 센터 콘솔 박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 두 개의 컵홀더가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센터 터널에는 2열 좌석을 위한 공조장치 조작계와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USB 포트는 총 4개의 USB 포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뷰하고 있는 이 서밋 리저브 모델은 2열 좌석에 통풍 기능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 이런 리어로드 가니시나 앰비언트 라이트와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 실내 내장 마감에 꽤 공을 들인 그런 모양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넘어가 보시죠. 운전석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를 탈 때보다 더 고급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GLS와 비교해도 고급감이 그렇게 크게 뒤처지진 않습니다. 이런 시트의 형상이나 퀼팅 장식, 스티치와 리어루드 가니시 그리고 이런 하이글로시도 모두 마음에 들고 이 디스플레이와 이 센터 패시아 쪽의 레이아웃은 지나친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는 락, 샌드, 머드, 스노우, 오토, 스포츠 이렇게 5가지로 설정이 가능하고 기어 셀렉터는 가운데 다이얼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는 차고 조절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모델은 트림에 상관없이 전 트림 모두 쿼드라리프트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상고는 위아래 최대 105mm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후륜 모두 LSD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사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앞뒤 그리고 좌우 구동력 분배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위 트림인 서밋 리저브 트림에만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특별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우선 운전자 졸음 감지 시스템, 이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적절히 조작하지 않거나 차선을 이탈할 것 같으면 청각 경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떤 소리가 날지 좀 궁금합니다. 이놈아.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 자동 주차 시스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앞좌석 마사지 시트, 나이트 비전 카메라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 나이트 비전 카메라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에 달려있는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밤에 사람이나 동물이 움직이는 것, 지나가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준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로등이 없는 데나 시골길을 다닐 때 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석 모니터링 카메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들이 트림에 상관없이 전 트림 모두 기본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전하면서 이 룸미러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 뒷좌석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헤드레스트가 높게 올라와 있으면 상당히 거슬리거든요. 그런데 이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모델은 이 운전석에서 3열 헤드레스트를 접을 수 있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통 운전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걸 즉시 해결하지 못하고 나중에 내려서 해결해야지 하면 자꾸 까먹게 되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 이런 배려들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 차답게 도어 포켓에는 아주 큰 물병도 들어갈 정도의 넓은 공간이 있고 센터 콘솔 박스 앞쪽에는 2개의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들과 마찬가지로 USB 포트도 C타입 2개와 일반 타입 2개, 그래서 총 4개의 USB 포트가 넉넉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내로 나가보시죠. 네, 현재 시승하고 있는 이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모델은 V6기통 3.6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여기에 자동 8단 변속기가 물려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6400rpm에서 286마력, 최대 토크는 4000rpm에서 35.1토크고 공차 중량이 2300kg 정도가 되니까 마력당 무게비가 약 8kg대로 꽤 넉넉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출력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다인승 SUV나 다인승 승합차와 같은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세단을 세팅할 때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팅을 하고 있죠. 엑셀 페달을 좀 깊게 밟으면 엔진이 굉음을 내면서 RPM이 빠르게 치솟지만 실제로 느껴지는 이 가속감 자체는 그만큼 빠르진 않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가속할 때나 감속할 때 되도록이면 튀는 동작들이 나오지 않도록 세팅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차가 탄력이 붙었을 때 가속력이 제대로 발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모델은 그래도 초반 가속력이 아주 굼뜬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느긋한 느낌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동 질감도 가속력과 좀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다인승 SUV 차량들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초반 담력이 아주 강하게 물리도록 세팅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양에 따라서 제동력이 일정하게 리니어하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페달을 일정 압력 이상으로 꾹 밟았을 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동력이 확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차를 시승하실 때 브레이크가 밀린다거나 브레이크가 부족하다고 오해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에 총 6명의 성인이 탑승을 하고 짐을 좀 싣게 되면 한 400kg에서 500kg 정도는 좋게 늘어나게 될 텐데, 이렇게 총중량이 늘어나서 관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면 가속할 때나 감속할 때 튀는 동작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탑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억제하기 위해서 섬세하게 잘 세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속력이나 변속 로직 그리고 제동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뭐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RPM을 3000rpm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이 엔진 소음이 실내로 많이 유입되는 편인데, 이건 방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차량의 개성을 살렸다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프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숙한 도시명의 느낌보다는 오프로드의 강인한 와일드한 느낌도 적절히 얹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차가 너무 지나치게 정숙하면 오프로드에 대한 대응력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재미도 그만큼 반감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GLS 차량을 시승했을 때도 3000rpm 이상으로 올리면 거의 탱크 소리가 나면서 어떤 지형이든 다 뚫고 지나갈 것 같은 자신감이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차량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평소에 또 RPM을 그렇게 무리하게 올리지 않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엔진 사운드가 4기통 디젤 사운드가 아니라는 점이 되겠죠. 승차감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 휠하우스를 보면 댐퍼의 스트로크가 굉장히 길어서 차를 조금만 과격하게 주행을 해도 차가 휘청대면서 불안정한 느낌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주행을 해보니까 오히려 서스펜션은 조금 더 탄탄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세게 달려봤는데 결코 서스펜션이 무르게 세팅되진 않았습니다. 뒷좌석 승객들에게 불안감이나 어떤 불편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롤링과 피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차량에 적용되는 사륜구동 시스템이나 에어 서스펜션과 같은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꼭 험로 주행은 아니더라도 오프로드 주행 성능이나 이런 코너링 성능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데, 오늘 시승 여건상 그 정도까지 테스트해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가 시승차를 제대로 받게 되면 그때 딥다이브 컨텐츠를 만들 때 다시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모델은 전후는 모두 WC7 기반의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차량 구매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시승에 관련된 내용들은 지프 수원전 시장의 이강산 주임님을 찾으시면 좋은 조건으로 안내를 해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